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늘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역할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 좀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장애인 행복 콜택시입니다. 장애인 행복 콜택시는 행정적으로 세 군데 과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담당하는 철도교통과가 있는 것이고, 그 철도교통과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도시공사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장애인 복지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사실 이 장애인 행복 콜택시를 잘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그 장애인 콜택시와 관련해서 타 부서나 운영 주체와 유기적으로 소통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소통은 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콜택시를 총괄하는 게 장애인 복지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총괄하다기보다는 이제 철도교통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유기적인 협력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장애인 콜택시가 어쨌든 이용자가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또 이용하고자 하신 분들을 위해서 보조사업식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제가 전반기 의회 때는 그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행복 콜택시에 대해서 여쭤보면은 모든 과가 과장님처럼 얘기를 하시거든요. 다른 데서 하는 거다. 그 철도교통과에 물어보면은 공사에 넘기고, 공사에 물어보면은 또 두 군데 과에 넘기고, 그래서 조금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는 장애인 복지과에서 총괄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금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 타 지자체의 장애인 인구수 대비 행복 콜택시 운영을 보면요, 그 비율이 결코 낮지 않는 편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네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한 어떤 민원사항 계속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콜택시가 부족하다라는 민원이 몇 년째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 의정부에서는 거의 매년 장애인 콜택시 수를 늘리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그만큼의 재정 투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국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인구수 대비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럼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절대적인 수나 운영보다는,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작년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감사 때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체크를 했던 게, 이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조금 해야 된다. 출근 시간대 같은 경우는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콜을 잡기 힘든 형편이거든요. 같은 이치로 퇴근 시간에는 콜을 잡으면은 또 퇴근 때 다 몰려가지고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중간 시간대는 또 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총량을 규제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시민들의 체감에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요. 죄송한데 이게 또 아까 같은 답변일지 모르겠는데,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총괄적인 문제라든지에 대해서 저희과가 이걸 주도적으로 해서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고, 저희가 뭐 지속적인 건의는 할 수는 있겠지만 주도적으로 해야 될 거는 어쨌든 철도교통과나 도시공사 쪽에서 이거 문제를 그러니까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기 상임위 때 얘기하면 딱 그렇게 모든 과에 넘기더라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이제 명칭 자체가 장애인 콜택시인데 장애인 콜택시는 아니고 이제 행복 콜택시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 콜택시를 운영하는 법적 운영 근거도 장애인 복지법이 아닌 교통약자 편의 증진법입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주간 부서가 그렇죠. 그 교통약자를 주관하는 철도교통과에서 주간 부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네. 교통약자죠? 장애인 교통약자가 아니라 교통약자에 대한 범주 안에 장애인도 부분인데, 속하는 것이죠? 교통약자 안에 장애도 물론 들어가지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레토릭이 그냥 행정적인 용어에서만 나오고 행정기관에서의 문제인 거거든요. 제가 전반기 2년 동안 이거 계속 얘기를 하면은 과장님이랑 똑같이 그 앞에 이름만 바꿔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장애인복지가 언급하고 공사 언급하고, 공사는 장애인복지가 언급하고 철도교통과 언급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재작년부터 결론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업무 분장을 어떻게 정확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탄력적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운영되는 것을 향후에 어떻게 할지 탁과랑 논의를 하셔서 상임위에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철도교통과랑도 같이 얘기를 해서 예, 공사랑도 네, 얘기를 당연히 해야겠죠. 네네, 별도로 자료 예,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두 번째는요. 현재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반다비 국립체육공원은 현재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의 문제로 네. 예, 그 김동근 시장 임기 들어서 취소된 19개 공공사업 중에 반다비 국민체육센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가 장애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 체육센터죠?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을 위한 체육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장애인을 위한 것은 아닌 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시죠? 네. 예, 기획예산과장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야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를 다시 재개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장애인 체육과장, 장애인 복지과장으로서의 입장은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지만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을 들어서는 데에서는 물론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시 재정 현황을 또 고려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런 네. 예, 그 어차피 재정의 총괄 책임자와 행정의 총괄 책임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19개 공공사업을 취소를 하면서 재정이 나아지면 향후에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정확하게 그때 당시 2026년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2026년에 본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것이고 그것은 2025년 12월에 본 예산을 심의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이 돼야 될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시장님의 그 말씀이 행정의 일치가 되려면 재정이 담보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일치되는 상황인가에 대한 의문은 조금 있습니다. 지금 자료 띄우신 거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거든요. 여기 녹양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있잖아요. 향후 연도별 투자 계획에 25, 26, 27, 28, 29 다 0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을 보시면 아직도 기간이 2020년 1월에서 25년 10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 계획가 일단 잘못 짜져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진짜 하려면은 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과장님은 사실 이제 시장님의 어떤 지시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진짜 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시장님의 말에 신뢰가 가려면은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사업 개요 또한 바꿔야 됩니다. 2025년에 준공되기로 했는데 지금 예산 100원도 반영이 안 됐죠. 예. 이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끝으로 말과 행동은 일치해야 되는 것이고 같은 맥락으로 행정과 재정은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